메모리는 참 세계 수준으로 와 있고 또 메모리 계통에는 선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더 다양성이 있고 그래서 더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수익적인 면에서도 특히 시스템 쪽 반도체를 하고 그러면은 메모리에 비해 가지고 훨씬 응용성도 높고 가치도 높은 그런 반도체이기 때문에 교육 면에서나 연구 면에서나 그 시스템 설계 기술 같은 거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 앞으로 볼 적에 과학기술에 근거해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루에도 아마 결정을 많이 내리시겠죠. 또 예측도 많이 하시고, 스탁 마켓이 어떻게 되나. 또 일기예보, 오늘은 비가 오나 태풍이 지나가나. 또 우리 홍명보 그 축구 선수가 월드컵에서 슛을 할 적에 이게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여러 가지 그 예측을 하시고 또 용단을 내리시고 그럴 겁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할 적에 좀 지식이나 그런 거에 근거해서 하시고 그러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하는 그 우리들의 자세는 미래는 물론 불확실한 것도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기반이 된다면은 미래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볼 적에 미래, 또 우리가 관심 있는 경제 성장을 할 적에 우리 히스토리컬리 보면은 이 전쟁 이후에 제조업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이든지 자동차 산업 같은 것도 많이 도움이 됐고 최근래에 와가지고는 IT 쪽으로 우리 국제적으로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문제는 다음은 뭔가?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고심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인류가 크게 도전적인 그런 면으로 큰 과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삶의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Quality of life. 거기에서 물론 이제 그 건강 헬스케어, 그린 박스로 있는 헬스케어가 중요하죠. 거기에 개인의 맞춤형의 의료 서비스라든지 그 다음에 건강 정보, 또 그 질병 같은 거 예방하고 그러는 거, 텔리메디슨이라고 원격 진료,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병원이 바로 없대도록 그래도 그 통신 기술을 통해서 진료할 수 있고, 또 뭐 건강보험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짐을 넓히기 위해서 중요한 게 그 도시의 인프라, 그 다음에 뭐 청소하는데 로봇 같은 거가 도움이 된다든지, 또 불 끄는데 로봇이 도움이 된다든지, 또 최첨단의 장비, 이퀴프먼트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몇 달 전에 경험했듯이 인터넷 같은 데서 사이버 어택이 오고 그러면은 경제가 마비가 되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예방을 할 수 있는지, 사이버 보안 같은 거. 그 다음에 항상 우리가 느끼는 그 핵테러, 그 국방적인 그런 거기에 대한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저 맞은편 쪽에 있는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그래가지고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지구에서 영속적인 지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활을 누려갈 수 있는지, 거기에 해당되는 게 그
에너지, 그다음에 그 솔라 에너지, 뭐 윈드 에너지, 그다음에 바이오매스를 해서 하는 그 에너지 생성 같은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요한 거, 그 물내 또 공기의 그 질, 이산화탄소 처리,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자연 보호하고 그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러한 그 많은 정보 같은 거 하고 그럴 적에 그 센서 테크놀로지, 이 센싱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테크놀로지, 정보 처리하고 그러는 테크놀로지, 컴퓨팅을 한다든지 이런 게 다 사실 반도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같은 데도 제가 전에 있던 그 UC 산타크루즈에 동료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마이크로칩을 디벨롭 해가지고 장님 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장님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 마이크로칩, 칩이 들어가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그래서 그 건강하고 그러는데도 굉장히 그 반도체 사업이 앞으로는 중요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학기술 분야에서 이제 한국이 많이 발달을 했는데 앞으로 더 점진적으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생각해 볼 적에 에너지가 물론 중요합니다. 기름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또 바이오매스 이런 쪽으로 그 에너지하고 그랬는데 전략도 해야 되지만 계속해서 리뉴어블한 그런 에너지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워터는 술은 마시는 거지만은 물은 싸우는 거다 이럴 정도로 정말 워터는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크게 또 발달해서 중요해지는 거는 이게 빅데이터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2003년까지 축적된 그 데이터가 그 5엑사바이트, 바이트라는 거는 8개의 빛이 1바이트입니다. 근데 빛이라는 거는 그 인포메이션 그 유닛인데요. 이게 0이냐 1이냐 그게 1빛입니다. 그러니까 1빛이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런데 8빛 그게 8개가 있는 게 1바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5엑사바이트라고 그러면은 그 바이트이 5 times 10 to the 18 10에 18승 되고 그러는 게 그 엑사인데요. 거기에 그 바이트가 지금 쌓여 있는 게 초창기부터 2003년까지. 그런데 2003년이 지나서는 이틀 동안에 그만한 그 바이트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뭐 저기 셀폰으로 사진도 찍어서 보내시고 뭐 또 저기 텍스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쓰시고 그러나 비디오도 보시고 그래서 그 인포메이션 양이 굉장히 늘어서 이건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 같은 거 중요한 정보도 수집하고 또 그런 거 축적하고 그러는 게 어떻게 하느냐, 이건 큰 세계적인 과제여서 한국이 앞으로 이런 쪽으로 잘하고 그러면은 좋은 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것도 반도체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그 헬스케어가 중요하고 그런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그 셀폰 안에서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건강이 어떻게 위로우시면은 이머전시 닥터한테 오토매틱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구급차가 온다든지 그런 그 테크놀로지도 발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일렉트로닉스 거기에도 그 중요한 그래서 뭐 메디컬 이미징을 한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또 정보 분석을 한다서 암 분석을 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데 거기에 많이 소요되는 것도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12년에 그 대한민국에서 큰 국제 그 대회를 과학자 대회를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그 아주대학의 손우명훈 교수하고 같이 그 국제대학 그 저기 대회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때 그 팀이 비넷, 바이오테크놀로지, 인포테크놀로지, 내노테크놀로지, 인바이런멘탈 테크놀로지 그런 그 비넷으로 팀을 갖고 우리가 그 국제 회의를 성공적으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생각하실 적에 비넷 그러면 바이오, 인포, 내노, 인바이런멘탈 테크놀로지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전략,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더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실 적에 자동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에 반도체 칩이 몇 개나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그거 보시면은, 저기 보시면은, 들어가 있는 게 거의 한 200개 정도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안에.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 103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노트북에 124개, 칼라 프린터, 프린팅 하는데 100개, 스마트폰에만 해도 90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C 같은데 130개, 디지털 카메라 130개, TV에 거의 200개, 뭐 DVD 플레이어 100개, 뭐 이렇게 해서 하루에 우리가 칩하고 이렇게 인터랙트 하는 게 한 1100개는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IOE라고요. IOE.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 그러니까 서로 있는 그 기재마다 서로 통신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다가 뭐를 두고 오셨다 했을 적에 그 기계가 저를 떨어놓고 가셨습니다 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인터넷 오브 에브리띵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통신하는 게 굉장해질 겁니다. 더. 그러니까 그런 거 처리하고 그러는 그 전산망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소자 같은 것도 굉장히 많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1100개 이상 더 증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마켓으로 보고 그럴 적에 이게 굉장한 마켓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오브 everything.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책상이 저기에 있는 책상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내 주머니에 있는 뭐 키체인이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세대가 온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그러는데 그 반도체가 뭐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그러면 반은 have, 50%라는 소리고, 도체는 전기를 흘리는 그런 물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한 반밖에 안 흘리는 그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라고 그러면 만들어놓은 칩 같은 걸 갖고 이제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원래 반도체라는 건 그 머티리얼입니다. 자료. 근데 그걸 자료를 갖고 이제 만들어 놓은 제품을 지금 현재는 반도체라고. 전에 말씀드린 1100개 반도체다. 그거는 만들어 놓은 거 칩. 그게 1100개 정도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반도체 원래의 의미는 머티리얼입니다. 자료. 그래서 왜 중요하냐? 그게 트랜지스타 같은 데 만드는데, 고체 트랜지스타, 솔리드 스테이트 트랜지스타 만드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3디멘셔널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만든 게 그 전자소자인데요. 그게 하는 일이 증폭도 하고, 뭐 또 스위칭도 해가지고 0이냐 1이냐 이런 것도 해서 그 디지털 회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시작한 게 진공관. 여러분들 진공관 기억하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적에도 진공관 된 그 이퀴프먼트 제가 통신 정비병으로 있었는데, 옛날에 강릉에서 그때는 그 진공관으로 가고 다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진공관, 아마 요즘에 갖고 계신 셀폰 여기 들어가 있는 그 회로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트랜지스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걸 진공관으로 비웠다 하려면 국회 빌딩 이상 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주머니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초집적 반도체 회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안에 앞으로는 더 많은 게 들어갈 겁니다. 이 안에 센서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유가 트랜지스타를 점점 작게 만들 수 있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의료기 그 센서도 들어가고, 그 외에 뭐 앰뷸런스 부르는 그런 서킷도 들어가고 아주 큰 사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점점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마 삼성 같은 회사가 돈을 더 많이 벌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 트랜지스타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집적 회로라는 거는 그 회로망인데 최소로 해가지고 많이 집어넣는 겁니다. 손톱만한 칩에다가 몇 수천만 개 트랜지스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집적 회로 테크놀로지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몇 수천만 트랜지스터가 이 안에 들어간. 그게 바로 그 반도체 테크놀로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 같은 회사는 가령 자기네들이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인테그레이티드 디자인 매니팩처러라고 합니다. 디자인도 하고 매니팩처링도 하고. 그 인텔이나 삼성이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있는 게 파운더리라고 해가지고요. 디자인은 다른 사람이 해서 갖고 오면 만들어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게 타이완에 있는 그 TSMC 하거나 우리 한국에는 동부, 그런 게 그렇게 그 파운더리 하는 비즈니스고요. 그 다음에 그 파운더리 한다는 게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머리만 갖고 설계 기술 갖고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걸 Fabless Design House라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들도 짭짤하게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에 그런 회사들이 많고 한국에도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반도체 업체 그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도체다 했을 적에 주로 한국이 잘해온 거는 메모리입니다. Korea is number one memory maker. 삼성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1, 2등 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요. 그 다음에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냥 라직하는 그 라직 서킷이 있는데 그거는 아직 한국이 약합니다. 옛날부터 약하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더 많은 연구를 해야지 되는 거고,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게 그게 그 비메모리 그 회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반도체다 뭐냐 하면 그 시스템 만드는 반도체인데 거기에는 메모리도 들어가고 비메모리도 들어가서 복합적으로 하고 그러는 게 그 시스템 반도체고, 거기에서 사실 잘해야지 돈이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삼성이 셀폰으로 돈을 많이 버는데, 메모리보다도 사실 셀폰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데, 그거는 시스템 반도체 기술을 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삼성이 잘하는데 왜 또 하자고 그러느냐? 근데 삼성에서 지금 절실히 필요한 게 그 시스템 설계 기술, 비회로 설계 기술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로 아마 내가 듣기로는 보고받기로는 IBM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는 그 능력이 있지만은 아직 세계적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세계적으로 최첨단하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반도체 집적 회로 발달사 보면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900년 초에 진공관 저렇게 큽니다. 저 진공관 왼쪽에 보시면은 거기다가 트랜지스터 발명한 게 벨레베, 제가 전에 있던 벨레베 1948년에 그 트랜지스터를 연구를 해가지고 발명을 최초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1959년에 집적 회로가 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서 그 초집적 회로 100만 개 이상 되는 그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 게 벌써 1990년대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엔 뭐 수천만 개 트랜지스터, 뭐 억 개 정도도 들어가는 그런 그 초집적 회로가 나왔는데, 재미난 것은 여러분 저기 고층 건물 이렇게 하는 식으로요. 이 반도체도 고층 건물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 면에 많이 들어갔지만 더 집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2층, 3층, 4층 이렇게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엘리베이터를 또 집어넣습니다. 엘리베이터라는 게 이제 그 홀인데요. 그걸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연결을 시키고 그렇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더 많은 발달이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직경이 뭐 12인치도 되고 15인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만든 다음에 다 자릅니다. 얇게 이렇게 자르죠. 그걸 갖고 초집적 회로를 저기다가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를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포토리토그래피라고 광을 쏘여가지고 마스크 패턴에 준거에서 광을 저렇게 쏘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기 인스펙션도 해줘. 잘 됐나 안 됐나. 그 다음에 또 그 후에 이제 또 다른 불순물도 또 집어넣습니다. 임플란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걸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펑션을 만들어가지고 트랜지스터도 만들고요. 여기 트랜지스터 만드는 과정입니다. 불순물 집어넣고 뭐 자꾸 이제 디파짓하고 또 깎아내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여기 이제 그 트랜지스터 게이트라고 그 스위칭하는 그 펑션입니다. 그 외에 또 다른 막도 또 올려놓고요. 여러 가지 이 공정 과정이 한 350개 이상 됩니다. 이거 만들고 그랬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튜닝 같은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건요, 그 CMP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평평한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그라인딩도 합니다. 미케니컬리, 케미컬 미케니컬 팔리싱이라고 해가지고 그라인딩도 해가지고 평평하고 한 다음에 또 다시 하고 그래가지고 그 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그 인터커넥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메탈 같은 거 하이웨이 그것도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데 이거는 그 반도체 집적회로의 아버지 잭 힐비 지가 일리노이에서 전기과 과장할 적에 그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재미난 일이 잭 힐비가 일리노이 전기과 출신인데 이분한테 상을 안 줬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상을 줘야겠다. 그래서 2000년 9월 15일 날 동문상을 줬습니다. 동문상. 그러니까 훌륭한 동문상을 줬는데요. 공교롭게 한 달 후에 10월 15일 날 노벨상 받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해에 이분이 가가지고 이제 그 수상 특강을 했는데요. 1958년에 뭐라냐면 나의 목적은 그 만들고 그럴 적에 그 단가를 낮추는 일, to lower the cost. 그 다음에 simplify the assembly. 그 만드는 거를 좀 간단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make things smaller and more reliable. 더 작고 더 신빙성 있게 만드는 거였다. 근데 자기 자신도 이렇게 큰 인류의 공헌을 할 줄은 몰랐다. 그런 그 수상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창조 교육을 하고 그럴 적에 잭 힐비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만들어낸 겁니다. 예. 그래서 가끔씩마다 이런 천재도 우리가 길러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걸 생각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체적으로도 잘해야 되지만은 이런 우수한 사람 해서 새로운 걸 발명을 하면은 세상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없고 이런 생각이 없고 그러면 아직도 진공관 갖고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진공관으로 해야 된다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렇다 보면 오늘 셀폰도 없는 거고요. 자동차의 내비게이션도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적에도 이런 사업이 저는 또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중요하고 특히 과학, 공학 그런 쪽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경제적인 면으로 볼 적에 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무어스 로라는 게 있어요. 무어의 법칙. 이 고든 무어, 인텔의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처음에 트랜지스터 만들고 나서 인텔 하고 나서 점을 몇 개 이렇게 찍어봤어요. 하나, 둘, 셋, 넷 찍어보고 나선 자기가 그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을 적에 앞으로 추세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게 무엇을 로예요.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2년마다 그 집적회로에 복잡해지는 그 복잡도가 2배로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수로 따져가지고 2년마다 트랜지스터 수가 2배로 늘어날 거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에 그 인테그레이트 서킷 할 적에 1958년에 하나 갖고 했습니다. 하나, 레시스터라는 거 2개, 커패시터 하나 이렇게 해서 집적회로를 만든 게 그게 그 잭 힐비의 인벤션입니다. 그 후로 10개도 되고 뭐 20개도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10년 동안에 거의 100배 정도. 그러니까 10을 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5이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100배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서 58년에서 65년 7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 레이스 파이터 7이 그게 어떻게 되냐 하면요. 128입니다. 거의 100배. 그러니까 여기 하나에서 100배 된 게 한 7년 걸렸습니다. 트랜지스터 100개 들어간 게. 그 후로 매년 2배 또 생각을 해보세요. 100개가 200개 되고 400개, 800개, 1600개, 3200배. 이렇게 돼가지고 생긴 게 메모리 트랜지스터,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렇게 해서 온 게
오늘 2010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뭐 2기가빗 메모리, 요즘은 뭐 16기가빗 메모리 뭐 이런 쪽으로 굉장한 숫자가 되죠. 근데 무엇을 로가 왜 중요하냐? 이게 로가 아니에요. 이게 법칙이 아닙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무어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프리딕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럴 적에 이 사람들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무어에 의하면 돼야 되는데 뭐가 잘못돼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벽을 뚫고 한 겁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 공학자들이 일을 할 적에 돼야 된다 이런 확신이 있고 그러면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확신이 없고 그러면 힘드니까 안 하고 그러면 거기서 끝이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무엇을 로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저런 신조가 있어야지 나라도 발달하고 산업도 발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로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고든 무어. 처음에 할 적에는 보세요. 저기 4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그 4개의 증거에서 이렇게 세마이 로그 페이퍼에 그려가지고 직선 그린 게 그 무엇을 이렇게 돼야 된다. 한 게 중심이 돼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크게 발달이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과학자였었기 때문에 자기가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케미컬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큰 원동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기 무엇을로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무엇을로 저기 옛날에 삼성 반도체 그 황창규 박사님도 뭐 황술로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은 그 레이트 이것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원래의 그 원칙은 무엇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엇을 법칙에 따른 그 소자, 그 트랜지스타의 변천사 그거 보면은 2003년에 90 내노미터. 그러니까 이제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그럼 내노 테크놀로지인데 내노가 뭐냐? 1m 아시죠? 1m. 1m의 100만 분의 1이 마이크론입니다. 1 마이크론. 100만 분의 1이 1 마이크론. 그 다음에 1 마이크론의 1000분의 1이 내노미터입니다. 1 내노미터. 여러분들 머리카락 있으시죠? 머리카락을 뽑으셔가지고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적 직경을 이렇게 보시면 그게 한 25 마이크론 미터 정도 됩니다. 25 마이크론 미터.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트랜지스터 2011년 22 내노미터다 그러면은 그 머리카락 자르실 적에 그 직경의 1000분의 1 정도 되는 게 이게 22 내노미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셔가지고 면적을 생각해 보세요. 1000 이렇게 하면은 100만. 그 안에 이런 트랜지스터를 집어넣으면 100만 개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100만 개. 상상이 가세요? 내노 테크놀로지로 100만 개. 근데 실질적으로는 100만 개 못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에서 소통이 제일 중요합니다. 선 긋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많이 자리를 차려야 하기 때문에 100만 개는 안 되고 거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못 집어넣습니다. 나머지 들어가는 건 다 선들입니다. 소통하는 선. 그래서 저도 그 집적회를 하면서 철학이 생겼어요. 인간 사회에서 개개인이 중요하지만은 또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에서 개개의 트랜지스터가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소통이다. 서로 연결시키는 선. 거기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어떤 때는 뭐 저기 소음도 생깁니다. 루머 같은 것도 생기고 또 신빙성이 나빠지고 그러는 것도 다 이 선이 끊기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면으로는 그 인간 사회하고도 이제 견줄 수가 있는데요. 기억하시는 거는 내노미터가 어떻게 되냐? 22 내노미터 저런 테크놀로지가 있고 그러면 머리카락을 뽑으셔가지고 잘라가지고 했을 때 그 단면적에 적어도 트랜지스터 10만 개는 집어넣어서 연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노 테크놀로지라는 게 어떤 그 정밀한 기술인지 아시겠죠?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해서 드렸던 시스템 반도체 그게 2015년에 가면은 거의 한 2천억 불 정도 되는 그런 그 시장 규모고요.
그다음에 특화 디바이스라는 게 특별한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뭐 의료적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라든지 뭐 하여튼 뭐 또 뭐 솔라 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는 게 그것도 한 2,100억 불 정도 되는. 근데 증가율로 따지면 2009년에서 15년 6년 동안 증가율이 34% 정도 됩니다. 특화 반도체 사업이 많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런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다음 메모리 디바이스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근데 보세요. 메모리 디바이스는 마켓이 540억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시스템 이쪽이 훨씬 큽니다. 특화. 반도체 장비도 한국이 잘하지만 그것도 380억 불. 그다음에 재료 550억 불. 그래서 합계로 하면은 5,500억 불 정도 되는 그런 큰 인더스트리입니다. 그래서 무게로 따지면 여러분들 칩 무게로 따지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무게로 장사를 한다 하면은 반도체가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더 값이 높습니다. 그런 면으로. 특화 디바이스는 그러니까 가령 의료하고 그럴 적에 바이오 센서라든지 뭐 이런 겁니다. 특별히 들어가는 거, 밸류가 아주 높은 그런 특화 디바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걸 우리나라가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에 시작해가지고 PC 이어로 모바일 우리 셀폰 이런 것도 있고 컨슈머 모바일 이어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2020년대 이하로 들어가는 거는 아까 저기서 비넷 있잖아요. 바이오 인포 내노 인바이러멘탈 테크놀로지 거기에 들어가는 특화된 칩들 디지털 헬스 같은 것들 보세요. 디지털 헬스 그다음에 뭐 요즘은 좀 많이 이제 하는 로봇 시켜서 청소를 한다든지 또 위험한 데 가서 레스큐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신경을 쓰는 절전하고 그러는 것도 앞으로 절전 이 테크놀로지 같은 것도 센서를 하고 그러면 리빙룸에서 이렇게 값이 막 보입니다. 내가 지금 쓰는 돈이 얼마 이렇게 되면 더 조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반도체를 써서 하고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얼럿을 줘가지고 당신이 지금 돈을 얼마 내고 있습니다 하면 생각을 해가지고 스위치를 끈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는 게 또 특화된 그런 테크놀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 특정은 우선 기억하실 게 미래 가치가 매우 크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건 장비 기술, 정밀 측정하는 기술, 고진공 기술, 재료 기술, 그 다음에 디자인 기술, 시스템 디자인 기술입니다. 그 외에 LCD 디스플레이, 내노 테크놀로지, 바이오 테크놀로지 다른 거 있지만은 반도체 사업은 사실 자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옛날에 이병철 회장께서 우리가 반도체를 해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았대요. 근데 이분이 자꾸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밑에 직원들이 이거 해야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상훈 박사님이라고 저 옛날에 미국에 있던 분 모셔다가 처음에 이제 공장 세우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날 그래도 제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용단을 해서 하면은 장벽은 높았지만은 일단 들어왔으니까 계속해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반도체 사업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최고 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우려되는 게 나라가 이제 잘 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공계를 원하지 않아요. 옛날에는 배가 고플 적엔 다들 공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요. 근데 미국이 되는 이유는 뭐냐? 이민을 많이 와서 훌륭한 사람들이 해서 그래요. 실리콘밸리 가보세요. 미국 본토 백인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중국, 인도, 이란 이런 데서 와서 하는 사람들이 기여가 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안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공계 계통.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에서 반도체는 이제 한국이 잘해. 투자가 더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과제도 안 준다고 교수님들이 크게 우려를 해요. 그 다음에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 인력 양성에 신경을 써 주시고 정책 같은 데도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산업은 시장 수요가 크고 성장성도 좋고 그 앞으로 돈이 많이 벌릴 수 있는 그런 그 분야입니다. 또 한국이 여기까지 왔었고 그냥 계속해서 잘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래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전자산업과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 및 다양화 추구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고요. 특히 밑에 시스템 설계 연구소, 최첨단 파운드리, 반도체 전문 벤처 캐피탈리스트 그런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야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건 시스템 설계 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이 셀폰 만들고 그럴 적에 IBM 같은 데 의존해서 있고 그런데 앞으로는 잘 나가려면 우리가 자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그래서 시스템 산업과 반도체 시스템 사업, 시스템 반도체 설계 해서 접목하는 그런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맞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잘 되려면은 하드웨어도 잘 돼야 돼요. 소프트웨어 많이 하고 뭐 수백 밀리언 라인 코드가 되면은 접촉해서 하드웨어를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고 거기다가 또 소프트웨어 디벨롭하면 더 좋은 성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드웨어가 한정돼서 자꾸 소프트웨어만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너무 느려지고. 그래서 그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같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일본, 유럽 외에 중국, 대만, 인도에 대한 대안 마련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술의 선도적 개발 창구, 개발 연구, 교육 발전이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은 로직 기술을 전적으로 IBM 얼라이언스에 의존하지만은 앞으로는 우리가 교육을 더 잘해가지고 연구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네노팹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2네노가 되고 그러면은 머리카락 안에도 10만 개 트랜지스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앞으로는 네노를 더 하고 그러면 그게 22에서 15도 되고 10도 되고 5까지 간다고 그렇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 일이 굉장히 깁니다. 멉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취임사에서 얘기했던 얘기가 제가 취임을 2월 23일부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는 코리아 어드밴스드 인스티튜트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지만 K가 knowledge creation, 기술 창조, 지식 창조, A는 약진, 인테그리티는 인간적으로 온전해야 되고 sustainability,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트러스트, 국민의 트러스트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카이스트를 그렇게 풀어봤습니다. 네. 지네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인류를 위한 연구 및 교육의 기업가 정신을 갖춘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를 양성하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핵심 가치관, 다양성, 그 다음에 온전성, 서로 존중하는 거, 공평한 인간, 창의성, 팀워크 잘 해가지고 창의 교육을 잘 하고 그렇게 리더십 교육을 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이스트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교육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통과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여기 우리 크리에이션 엑스밸리 같은 데서도 서로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지식적인 투자라든지 노력적인 투자가 이렇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집어넣다가 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서로 공돌만 똥똥 뭉쳐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중간에 텅 비어 있어요. 반이 빕니다. 그게 바로 그 융합 연구하는 그 스페이스입니다. 앞으로 노벨상 나온다 그러면 저런 데서 나올 겁니다. 이거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융합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긴밀하게 그렇게 그 연결을 지어서 이렇게 소통도 하고 이렇게 카이스트하고 애추리하고 한다든지 생명공학연구원하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대전에다가 크리에이션 엑스밸리를 해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런 그 보관입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경우에는 그 연구하는 대학, 스탠포드나 버클리 있고 또 자본이 충족하고 또 그 여러 나라에서 인재들이 모이고 개방적이고 그런 개척자 문화도 있고 주정부에서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되고 그러는데 아직은 그 대덕에서는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그 MIT하고 저기 스탠퍼드인 경우에 동문 기업이 스탠퍼드인 경우는 21%가 창업을 합니다. 동문들 중에. 그 다음에 일자리 창조하는 것도 뭐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 배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융합하고 또 얘기도 같이 하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서로 많이 소통을 많이 하고 벤처 투자가도 유치하고 또 서비스 그런 것도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 강화, 생산 네트워크, 산업 효율성 중대하고요. 서로 많이 돕고 얘기도 하고 담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담이 높아요 너무. 그래서 그거를 낮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는 적극적으로 창조하는 겁니다. 정확한 문제인식, 분명한 목표 수립, 끊임없는 노력이 된다면은 한국이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이스트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씩씩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창업하는 것도 장려를 하고 또 외국에 가서 견학하는 것도 장려를 하고 또 디스커션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자기 의사소통 같은 거 잘하고 그런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